ROM exercise라고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팔의 가동 운동 같은 경우는 몸통의 신장 운동, 어깨뼈 운동, 그리고 팔의 올림 운동, 팔의 벌림 운동, 그리고 건축 보조에 의한 팔 운동, 예를 들어서 건축 손으로 이렇게 마비측 손을 깍지 끼워서 올리는 이런 동작들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직성, 동통성 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stiff, painful arm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신체 균형 같은 거를 방해하고 일상생활에 제한을 주는 요소들로 작용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동 운동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리의 가동 운동들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엉덩관절, 무릎관절 이렇게 굽힘 운동, 우리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다리를 구부려서 올리는 운동들이 있죠. 그리고 발등 굽힘 상태에서 무릎관절 펴 운동, 발과 엉덩관절의 조절 운동, 그리고 엉덩관절 편 상태에서 엉덩관절 조절 운동, 독립적인 무릎관절 펴 운동 이런 것들을 실시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우리 교각 운동이라고 하죠. 이 보시는 그림과 같은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브릿지 엑서사이즈라고 하고, 그다음에 롤링이라고 하는 구르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교각 운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상생활 동작을 촉진하고 여기 발을 디디고 있죠. 그래서 보행 시에 스탠스 페이스 디딤기에 필요한 조절 능력을 증진하고 또 골반을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골반의 앞 기울이기, 뒤 기울이기, 옆 기울이기 이런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대 등척성 수축 또는 율동적 안정을 통해서 안정성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느린 반전 유지 또는 율동적 안정을 통해 조절된 운동성을 획득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중력 중심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기저면이 작아지고 균형이 필요하게 하는 좀 안정적인 운동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다리가 체중 지지 자세에 놓이게 되어 많은 관절들이 활동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운동 방법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동을 어떻게 시키냐 봤더니 골반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게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치료사가 이렇게 저항을 주어서 아래쪽으로 저항을 주어서 엉덩관절의 편근의 동심성 수축을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골반을 침대 쪽으로 다시 이렇게 내리도록 하기도 하고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저항을 천천히 부과하여 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의 편심성 수축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각 운동은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일상생활 동작 촉진하고 안정성 획득하고 운동성 획득하고 이런 굉장히 임상에서 흔하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운동치료법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르기 역시 일상생활 동작을 촉진합니다. 여기 막 아기가 구르고 있죠. 굉장히 많은 근육과 관절들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직성이나 경축성을 감소시키고 보행을 위한 기초 동작 중 하나로 분류되기도 해요. 그리고 보행 시 골반의 원활한 회전을 도모하고 어깨 기능의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깨가 사용되기도 하죠. 그리고 긴장성 반사 억제로 통합이 용이해지고 관절의 운동성 증진, 허리 전체 협력 수축으로 안정성 증진을 하기도 해요. 그런 특징들을 갖고요. 그리고 구르기는 환축으로 구르는지 건축으로 구르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환축은 앞의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비측, 건강하지 않은 측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환측으로 이렇게 구르면서 환측에 대한 자극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환측의 감각을 일깨우고 하리음뼈와 골반 사이의 돌림에 의해 경직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다리 능동 운동이 촉진되고요. 그리고 건강한 쪽으로 구르게 되면 최소 보조로 환자 스스로 운동 가능한 지점까지 건축다리 위로 환측다리를 유도해서 이렇게 구르기를 시키고 손을 깍지 끼게 해서 시키고 손과 몸통 윗부분을 함께 건축으로 돌리면서 구르기를 하도록 유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누운 자세에서 앉은 자세로 넘어갔습니다. 라인 포지션에서 시팅 포지션으로 넘어가면 앉은 자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립을 준비하기 전 단계예요. 기립은 쓰는 걸 이야기해요. 기립을 준비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필요로 하는데 바로잡기 반응, 평형 반응, 보호 편밀기 반사 등이 요구되고 그리고 이렇게 앉은 자세를 취하고 몸을 좌우나 앞뒤로 흔드는 것만으로도 조절된 안정성이 제공되는 훈련이 가능합니다. 앉은 자세에서 운동들은 환축 및 건축으로 체중 이동하는 거, 앉은 자세에서 이동 운동하는 거, 한쪽 팔 짚으면서 체중 이동 운동하는 거, 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다리가 자유롭죠? 독립적인 다리 운동, 다리 교차해서 앉은 자세에서 엉덩관절 들어 올리기 운동, 몸통과 머리의 균형 반응 운동, 그리고 발을 지면에 대고 침대로부터 이렇게 일어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일어서기도 가능하겠죠? 의자로부터 일어서기도 가능하고 이런 내용에 맞는 동작들을 머리로 생각하시면서 듣는 게 훨씬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립 자세, 선 자세에서의 운동은 완축다리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이쪽이 마비측이라고 하면 이측에 대한 체중 부하 운동, 그리고 무릎 관절 이완 운동, 계단 오르고 내리기 운동, 경사판 위에서의 운동, 매트 위에서의 운동이 가능하고 이런 걸음 훈련도 단계별로 시행이 가능하죠. 첫 번째는 평행봉 걸음 훈련으로 시켰다가 지팡이 보행, 계단, 독립적인 걸음까지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자세에서의 다양한 운동들에 대해서 지금 좀 살펴봤고 그 다음 시간은 이런 신경학적 운동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임상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신경계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아닌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학자들이 이런 신경학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고민들에 대해서 증명하고 그 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학자 마가렛 루드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조절된 감각 자극과 개통 발생학적 단계 및 활동을 치료에 응용한 특징이 있어요. 감각 자극 그리고 개통 발생학적인 단계를 좀 잘 활용했다고 하고 그리고 특정 수용기에 대한 자극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적절한 자극을 통해 정상 발달 단계를 이용해서 반사적 운동을 유도하여 운동엔 그램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많이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원시 반사 패턴부터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운동 패턴으로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제 고위중증 조절까지 획득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루드 같은 경우는 운동 패턴의 발달을 개통 발생학적 순서를 거쳐서 발달한다고 믿었고 그리고 정상신경근 통합은 개개의 근육들이
재통 발생학적 순서를 밟아가며 수축하는 능력을 습득할 경우 굽힘 이후 펴, 모음 이후에 벌림, 잡혀 패턴 이후에 노뼈 패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림, 이런 운동들이 발달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정상적인 첫 번째 반응을 안정수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조절 발달의 4단계라고 해서 첫 번째로 운동성, 모빌리티라고 하는 운동성이 대한근들의 상호 억지에 의해 근의 고유 범위 내에서 수축하는 단계를 운동성 단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스타빌리티라고 해서 관절 주위 근육들이 안정성 제공을 위해 동시에 협력 수축을 일으키는 단계를 안정성 단계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조절된 운동성이라고 해서 controlled mobility라고 영어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쪽 부분이 고정되고 몸쪽 부분이 움직이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킬이라고 하는 숙력, 몸쪽 부분이 안정되고 원쪽 부분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단계, 이렇게 순서적으로 발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운동성, 안정성, 조절된 운동성, 숙련, 이렇게. 루드 접근법에서 루드의 생명 기능의 발달 단계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것은 좀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들숨이라고 해서, 들숨은 숨내 들숨 중추 긴장성 활동이 지속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호흡은 들숨이 강제 날숨에 의해 깨어져 상성이 되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날숨은 들숨의 깊이, 목의 굽힘근과 평근의 협력 수축, 배근과 허리근의 협력 수축에 영향을 받고, 들숨의 깊이는 배근 상우측 4분의 1 지점을 얼리기를 통해서 가로막 자극에 의해서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날숨과 관련된 현상은 으아 하고 우는 거, 애취 재채기 하는 거, 기침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네, 그 다음에 루드의 생명기능 발달 단계 중에 이제 빨기라고 하는 서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일 빨기 같은 경우는 목불 위근이나 목불 아래근의 안정작용 및 협력 수축이 필요하고, 이 둘레근의 작용에 대한 얼굴 근육의 협력 수축에 의해서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호흡과 영양 공급도 중일 빨기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고요. 빨기 반사는 움켜잡기 반사의 일종으로 음식물 섭취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액체연화라고 해서 국의 혀, 목젖, 점막의 경피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는 액체연화로, 빨기와 연화의 단계들은 호흡 기능과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발성이라고 해서 조절된 날숨, controlled expiration이라고 해서 조절된 날숨의 하나의 계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좋은 빨기 패턴이 이루어지면 발성은 축상 엎드린 자세 패턴에서 촉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씹기라든지, 그 다음에 언어, 스피치, 말하는 것들이 이제 생명기능 발달 단계에 해당돼요. 자, 루드 치료에 대한 접근법은 동물에 대한 자극 효과에서 얻어진 운동 반응 결과들을 바탕으로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여 영향을 주는 방법들로 치료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 원하는 반응이 유도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자극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주어야 하고, 근반응의 유도를 위한 감각자극법들을 시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가지 촉진 방법과 그리고 몇몇 억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 방법들은, 중추신경계 환자에게 촉진이라는 것은 운동신경세포 연접부의 역치가 낮아지도록 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드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였는데, 패스트 브러싱, 빠르게
이렇게 긁는 거, 패스트 브러싱, 그리고 뭐 라이트 스트로킹, 가볍게 긁는 거, 아이싱, 얼음대기 이러한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촉진하는 방법에는 운동성을 촉진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안정성을 촉진하는 방법도 있어요. 첫 번째, 운동성을 촉진하는 방법은 근육의 긴장력이 부족하거나 운동성이 상실된 경우 주로 사용하고, 가벼운 촉지나 피부 쓰다듬기를 통해서 낮은 역치 수용기를 활성화하고 운동성 근해 수축을 촉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에 갈퀴 등 쪽을 가볍게 문질러서 자극된 팔다리에 위상성 회피 동작을 유도하고 계속 반복해서 교차 편근 반사 패턴을 유도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음을 입술에 접촉해서 이 반응에 의해서 입을 벌리기도 하고, 입술 안쪽이나 혀에 얼음을 대서 입을 닫기도 하고요. 그리고 빠르고 가볍게 근육을 신장시켜서 근방추의 흥분으로 상성 신장 반사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상성 신장 반사가. 그리고 힘줄이나 힘살, 머슬벨리라고 하는 힘살에 이런 두드림, 태핑을 통해서 근수축을 촉진시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운동성을 촉진시키고, 반대로 안정성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척추에 인접한 뒤가지 분포 부위 위의 피부의 빠른 솔질을 통해서 깊은 안정성과 관련된 등 근육의 긴장성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앞가지에 의해 지배되는 근육 피판의 빠른 솔질을 통해서 얕은 근의 긴장성 반응이 촉진되기도 하고, 그리고 힘살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 혹은 촉진 부위에 얼음 조각으로 3에서 5초간 문지르고 얼음물로 닦아내고 시섬유 자극하고 긴장성 반응이 촉진되도록 해서 안정성을 자극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특수 감각기를 통한 자극을 하기도 합니다. 루드는 뼈대 근육의 촉진 또는 억제를 위해 특수 감각을 자극하거나 혹은 더 특별한 생명 기능을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후각, 미각을 자극해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신경계를 억제 또는 촉진하기도 했고, 유해 자극을 주어서 교감신경계 반응을 유도하거나 또 부해 자극을 주어서 부교감신경계 반응을 유도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청각이나 시각 자극을 주어서 CNS 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의 운동 억제나 촉진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변화를 주어서 자극을 주었는데, 단조로운 세계의 환경은 긴장 이완의 효과를 갖습니다. 그리고 수면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한 원색적인 자극은 촉진하는 효과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극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미주신경은 부교감 신경의 한 부분이므로 활성화 시 심장을 느리게 뛰게 하고 기관지 수축과 기관지 분비 등을 일으켜요. L1부터 L2의 두 가지 바로 윗 빠르게 솔질 시 배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S2와 S4는 방광 유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승 반응을 촉진을 위해서 A 섬유에 대한 솔질, 그리고 얼리기, 그리고 빠르고 가벼운 근육의 신장, 근이나 힘줄에 대한 타진 등을 이용하기도 했고, 긴장성 반응의 촉진을 위해서 시섬유에 대한 솔질, 얼리기, 중관절 압박, 강한 저항, 2차 신장 등을 이용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억제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루드 치료에 대한 접근법 중에 억제법 보면, 첫 번째로 경관절 압박이라고 해서 관절 접근이라고도 하며 경직성이 있는 근육의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뒤가지 부위를 가벼운 압력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면 전신의 근 긴장이 완화되기도 해요.
그리고 누운 자세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로 천천히 구르거나 흔들어자 해서 몸을 흔들면 억제가 유도됩니다. 그리고 근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닿는 곳을 압박하면 그 아래에 있는 파시니아 수체가 자극되어 근육이 억제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루드는 두 가지의 패턴을 제공했는데, 첫 번째 패턴 1은 위상성 굽힘근 패턴이라고 해서 입의 윗부분 중앙을 가볍게 누르면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반사적인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손목 관절은 어떻게 돼요? 펴되고 팔굽 관절과 어깨 관절은 굽혀집니다. 그 다음에 패턴 2는 긴장성 편근 패턴이라고 해서 근육 내 신장 감수기에 반복적으로 빠른 솔질을 가했을 때 나타나고, 미로에 대한 자극도 긴장성 편근 패턴을 촉진하는데, 미로는 긴장성 미로역 자세에 의해서 자극됩니다. 신장 감수기는 솔질 외에 진동이나 압력 등에 의해 활성화되고, 이번에는 루드가 제시한 혀 운동의 촉진과 억제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혀 아래쪽 올림과 연합 패턴 발달을 위한 촉진은 혀의 윗부분을 3에서 5초 정도 지속적으로 누르고, 처음에는 구토 반응이나 교합 반응을 보이고 계속해서 자극하면 내성이 생겨 혀의 뒤쪽이 올림되고 연합 패턴이 발달하게 돼요. 그리고 혀 운동 패턴의 정상화를 위한 구토 반응 촉진은 숨내 손상으로 구토 반응이 저하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입두위 천장활, 설립 천장활을 신장하거나 혀의 위면 또는 뺨의 안쪽 부위, 그리고 인두입 천장활을 자극하면 구토 반응이 촉진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혀의 드림 발달을 위한 촉진 방법으로 첫 번째로는 혀의 뒤를 끌어들이는 근 구조물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방법, 그리고 주름띠 위 혀의 아래 부위를 수동적으로 진동시키는 방법, 혀를 앞쪽으로 잡아당겨 혀를 빠르게 신장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혀의 씹기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쪽 치우침을 촉진시키기 위해 압력을 혀의 가쪽 면에 대항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혀 내밀기 발달을 위한 촉진은 혀의 끝 뒤쪽에 압력을 적용하면 혀 내밀기가 촉진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입천장을 가볍게 문지르며 혀의 올림이 동시에 촉진됩니다.